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2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요, 우리 경제는 이중 침체가 왔다, 이렇게 아예 진단을 내렸습니다. 워낙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지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하루에 1000명도 우습게 돌파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월에 있었던 1차 대유행 때와 아주 비슷한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난 일요일에는요 397명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400명대를 간 거죠. 400명대를. 토요일 날도 332명이었죠. 금요일 날은 324명. 300명대를 지금 3일 연속하고 있고요. 이게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폭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월에, 3월에, 4월에 대유행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정은경인가요? 예. 질병관리본부. 여기 본부장도 지금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2단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봉쇄령입니다. 봉쇄령. 이 봉쇄령이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각 주에서, 일부 주에서 봉쇄령이 시행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구 폭발 때 사실 봉쇄령까지 내리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이 봉쇄령까지 내리게 되면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요. 10명 이상 일단 집합이 금지됩니다. 모임도 행사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는 전부 다 가지 않고요. 공공시설은 다 닫아버립니다. 스포츠 경기는 아예 정지해버리고요. 엄청난 심각한 상태죠. 게다가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12개를 비롯해서 중위험 시설까지도 문을 다 닫아대요. 그러면 카페든 PC방이든 노래방이든 뭐 다 닫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겁니다. 저는 L자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참 그게 맞아 들어간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말입니다. 한국은행도 시나리오를 3개를 내세웠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0.2% 성장한다. 내년에는 3.1%까지 성장한다. 낙관 시나리오는 플러스 0.5%까지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3.8% 성장한다. 비관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1.8%라고 주장을 했고요. 내년에는 1.6%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요, 바로 이 비관 시나리오가 지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분명히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0.2% 성장한다,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주에 아마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발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관적인 상황이 됐잖아요.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진다는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으니까 한국은행도 아주 최악의 비관 시나리오로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0.2%에서 적어도 1% 이상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요, 코로나19의 재유행 2차 유행은요
우리 경제에는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 연구기관 중에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봤던 데가요 현대경제연구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기존에 0.3이었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0.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했어요. LG경제연구원은 아마 더 심각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 제시했었거든요. 아마 이거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작했거든요. 뭐 버클레이스나 BOA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메릴린치 이런 해외 투자 은행들도요.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7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0.8%였습니다. 마이너스 0.8% 평균이에요. 평균. 여기도 아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내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마이너스 0.8% 제시했었죠. 그러면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성장률이 최고로 높다. 마이너스 0.8%니까 이렇게 자랑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2차가 대유행을 하면요.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2.5%예요. 최악으로 내려갑니다. 최악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방역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그거는 누가 지는 게 아니에요. 방역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광화문 집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역의 모든 책임은 국가가 지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방역에 실패한 건데 이것을 마치 특정 집단이 그렇게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면피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 때도 그랬고 그때는 신천지 발이라고 난리였죠. 이태원 때는요. 성소수자 발이라고 난리였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사랑제일교회 내지는 광화문 집회발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스스로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스스로 협조하고 정부를 믿습니다. 지금처럼 발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간다면 정부 안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좌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쓸 때 좌우가 균형이 맞는 정책을 써야 돼요. 지금처럼 갈라치기를 계속하게 되면요. 정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부동산의 갈라치기는 장난 아니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갈라치기 했죠. 집주인과 임대인을 또 갈라치기 했죠. 세대별 갈라치기 했죠. 20대, 30대와 40대, 50대. 이런 거는요. 정부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합니다. 부끄럼도 없이 합니다. 저는 이런 게 결국은요. 역사의 한 줄로가 아니라 여러 줄로 남을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인데 여기에 내탁 공방만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게 저는 더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반기 경제 전망 최악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최악으로. 보세요.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금 전망한 자료예요. 하반기 우리가 수출을 하는 6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 주력 업종이라는 게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 조선, 디스플레이, IT, ICT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하반기에 가면요. 기본적으로 수출액은요. 마이너스 5.1%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이너스 5.1%예요. 상반기보다 지금 낮죠. 상반기는 마이너스 15.8%였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는 마이너스 5.1%면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에
공장이 셧다운 됐을 경우에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지금 곁들이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마이너스 4.2%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13.8%예요. 마이너스 13.8%. 왜 이렇게 마이너스 13.8%나 떨어질까요? 바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이 말은 판관비, 판매관리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판매관리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3년 동안에 30% 이상 늘었죠. 여기다 세제 혜택 다 중단했죠. 법인세 늘렸죠. 22에서 25로 늘렸죠. 예. 게다가 비정규직에 정규직화하면서 또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기업의 적폐세력이니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융단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기업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8%까지 폭락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중 침체가 안 오겠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다 큰 문제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계속해서 지금 뭐 400명대, 500명대, 600명대로 늘어난다면요. 지금 매출액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수출도 지금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도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고요. 인도, 유럽, 동남아 할 것 없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대로 가면 코로나19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는다. 아프리카, 인도에서 말입니다. 거기가 가장 많이 결정적으로 많이 죽는다 했고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건 내년 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이중 침체는 지금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왔다고.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뭐라고 할까?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게 반도체 착시입니다. 반도체 착시. 반도체 착시가 생각보다는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를 빼면 수익률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문제는 이 반도체가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격이. 예. 이미 많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서버에 대한 선주문을 재고로 쌓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그렇고 D램도 마찬가지예요. 예. 게다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수요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예.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도대체 지금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범정부 차원의 수출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침체가 W자도 아니에요. 저는 L자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L자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I자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I자형. I자형은 그야말로 급전직하입니다. 급전직하. 예, 경제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갔을 때 그 현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내수는 내수대로 망가질 거고요. 수출은 수출대로 망가질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이 사실 수출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수예요. 예, 소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3차 거리두기로 가게 됐을 때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충격적인 수치가 가져왔잖아요. 예, 아무리 적어도 거의 10% 마이너스 10% 가까이 2분기에 폭락을 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3.3%로 지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갈 경우 7월, 8월, 9월 여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 3차 거리두기로 간다면
대한민국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7월이 좀 좋았으니까 말입니다. 8월 초도 괜찮았으니까 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2분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제일 급선무는요. 정부가 신뢰를 얻는 거예요. 정은경 본부장이 안타까운 호소에 가까울 정도로 집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몇 차례를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간절하다 못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참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당부를 했는데도 지금 400명대까지 늘어나고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또 더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는요. 어쩔 수 없는 이중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